이게 학계에서 아무리 뭐 인트 8이 된다, 인트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에 적용을 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테슬라가 대단한 것은 바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달공학 에러입니다.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의 버전 12가 출시가 되었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 버전 12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으로 출시를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약 40분 동안 스트리밍을 하면서 주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모두 함께 공유를 한 것이 되겠죠. 테슬라 하면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가볍게 이 FSD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접근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점이 정말로 키포인트가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사실 이번 스트리밍 때에 FSD 자체가 우와 진짜 대단한데? 라고 할 와우 포인트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왜냐? 그 이전부터 그 정도는 했거든요. 그 정도는 했다라는 게 잘 못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잘 수행해 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40분의 스트리밍만으로는 좀 파악하기 힘들었던 화질도 좀 안 좋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아티클들이라던가 아니면 여론들도 약간 좀 찬반이 나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테슬라는 기존의 카메라 센서, 카메라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 장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차량이. 그러면은 여기에 기존의 24프레임, 1초당 24프레임을 가지는 그런 영상을 36프레임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게임할 때도 이게 프레임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렌더링된 실시간 게이밍 이미지가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FPS라고 표현하는 이 단위가 바로 1초당 몇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디즈니 만화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이 넘고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24프레임이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이게 얼마나 어떤 특정한 움직이는 이미지, 움직이는 영상을 사이사이 시간 간격을 줄임으로써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개의 프레임을 계속 봐드리면서 FSD를 구동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100W밖에 안 든다. 이건 어메이징하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W 이러면은 사실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USB-C 타입으로 PD 충전을 할 경우 이제 100W 충전이면 고속 충전 가능하다. 야 그러면 100W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건 USB 케이블 충전이잖아요. 우리가 PC 데스크탑 기준으로 보통 500W 전후로 전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하물며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도 700W, 편의점 전자레인지는 이제 1000W까지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에서 100W 정도의 전력만으로도 이 모든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사람이 직접 이렇게 계속 운전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보면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계속 학습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들의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수집된 이미지들을 다 가져와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계속 학습되면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고 우리가 흔히 웨이트라고 하죠. 그런 웨이트 값들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점차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갈 텐데, 이게 원래는 기존에는 플로팅 포인트 16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특정한 실수를 표현하는 데에 16개의 이진수 비트로 표현된 부동소수점 연산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0.001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0.00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동소수점 표현을 통해서 16개의 비트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실수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걸 16비트나 썼다라는 거죠. 다만 이미지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을 16비트로 거기에다가 부동소수점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서로 더한다거나 곱한다거나 할 때 얘네들의 소수점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각각 곱했을 때 결과가 어떻냐, 이란 연산 로직 자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우리도 똑같이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우리가 숫자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4자리 숫자랑 3자리 숫자 곱하는 거랑 또 소수점이 이렇게 여러 개 복잡하게 있는 거랑 이 복잡도가 훨씬 더 높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FSD 버전 12에서는 이거를 int8이라는 타입으로 바뀌어요.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플로팅 포인트 FP16에서 int8로 바뀌었다는 거는 16개의 비트를 쓰던 거를 그냥 8개의 비트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라서 소수점으로 표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정수로 표현하겠다. 0에서 255까지의 숫자 표현 방식으로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수만 표현하니까 뭐 소수점 위치도 찾을 필요도 없이 더하기 곱하기도 훨씬 더 간단해질 거고요. 그러면 로직 자체도 줄일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 저장되거나 계산될 때의 파워 컨섬션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서 100W 수준으로도 이 여러 가지 36프레임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한데 사실 이 부분은 테슬라가 처음으로 도입한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AI 쪽, 머신러닝 쪽, 그리고 최근에 LLM 쪽도 그렇고 이러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점차 인트형으로 바꿔가고 인트 계산을 8비트에서 4비트, 심지어 2비트 바이너리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논문들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AI의 트렌드입니다. 왜 그러냐? 왜 트렌드냐? 첫 번째, 이걸 비트 수를 줄여도 성능이 나온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라고 하면은 이게 적은 수의 프리시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를 대표하고 디시전을 내릴 만한 충분한 데이터 양이 된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학습해서 추론을 하게 되면은 결국 수렴되는 어떤 성능으로 됐는데 이게 프리시전이 좀 낮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네이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게 너무 많은 리소스를 때려 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빌리티 쪽으로 가든 아니면 스마트폰 쪽으로 가든 데이터 센터 서버 쪽으로 가더라도 전기 먹는 하마가 돼버리면은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득보다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되잖아요. 근데 FSD 12로 오면서 프리시전을 낮추더라도 충분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학계에서 아무리 뭐 인트 8이 된다, 인트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에 적용을 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테슬라가 대단한 것은 바로 어쨌든 이러한 자율주행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첫 번째는 양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수많은 차들을 양산을 하고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형태로 양산에 성공한 첫 번째 전기차 기업이 테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치킨 게임 하면서 계속 가격을 낮춰도 본인들은 이제 조금 이제 마진이 줄지언정 타격을 많이는 안 받는다라고 보는 평가들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팔로워들을 이제 따돌리려고 계속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이 왜 넘사벽이냐? 이렇게 빠르게 양산해서 테슬라의 모든 차들을 이렇게 배급을 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드웨어 3.0 기반으로 지금 FSD를 시연을 한 거거든요. 이제 내년 되면은 하드웨어 4.0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하드웨어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테슬라 차량이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카메라 데이터, 훨씬 더 높은 화질의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프레임 수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더욱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더 넘사벽이 될 건데 AI 모델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나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데이터가 그만큼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재 플랫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글 웨이모도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양산차 개념이 아니잖아요. 로보택시라든가 그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왔다 하면은 또 자체적으로 또 학습을 막 해요. 시뮬레이션 해서도 학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마일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더욱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갭을 더 늘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진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시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노 프로그래밍이라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해서 넣은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속도 방지통을 넘어갈 때 내가 프로그래밍해서 속도를 줄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그냥 보고 운전할 때처럼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속도를 줄이더라, 이럴 때는 신호를 보고 멈추더라, 아니면 잠깐 핸들을 돌려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온 결과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인앱을 시켜가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실 노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AI 관련 종사자들이라던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시연에서 포인트가 될 부분은 바로 결국 프리시전을 낮춤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16에서 인트 8로 바꿈에 따라서 전력 소모를 줄였다. 그러니까 100W로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부분,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버전을 베타로 하지 않고 출시를 예고를 했다라는 부분, 이게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드웨어 4.0이 나오면은 더 개선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자율주행이 실수해서 잘못하는 부분은
사람도 실수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러한 수준으로 성능이 올라올 수 있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연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자체 스냅샷만을 보고 야 일론 머스크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자율주행 가이드라인까지 어겨가면서 보여줄 건 아니었잖아 라고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지만, 기술을 팔로우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시연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FSD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그동안 좀 너무 어려운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